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8년도 고등학생 기준으로 작성된 기본 정석 강의이고요. 중요 문제 및 치유 문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곱셈 공식 마지막 장이고요.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랑 xy가 나오고 세제곱 더한 거를 풀어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써놓고 보시면은 이제 색깔에 맞게 대입을 할 건데요. x 플러스 y에 색깔을 넣을 수 있고 이 부분이 미지수네요. 네모로 놓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x, y가 없지만은 얘를 이런 식으로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x, y로 묶어 주시면은 이 색깔에 맞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하면은 4의 세제곱은 네모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네요. 그래서 색깔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64는 네모 플러스 24니까 네모를 이제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모는 4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이 항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몇 번 풀어보시길 권장해 드려요. 다음으로는 이제 바뀐 게 요 마이너스만 바뀌었어요. 이 공식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우선 써놓으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마이너스가 많다 보니까 혼동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이니까 기본 공식을 외워주셔야죠. 요거를 써둔 다음에 아까처럼 색깔을 일부러 칠해놨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근데 여기에 보라색이 없죠. 아까처럼 묶어주세요. X, Y로 묶어주시면은 이제 대입이 가능하죠. 이 부분이 미지수니까 네모로 놓으시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대입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를 대입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네모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모가 5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식의 제곱인데요. 이 공식도 어렵진 않으니까 좀 외워줍시다. 이렇게 써놓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숫자들이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이거를 오히려 쓰면은 헷갈려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9번 전개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2번 써놓고 전개를 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지금 빼기 2랑 빼기 C가 있죠. 두 정의 써둔 다음에 일일이 그냥 전개를 하는 거예요. A를 3번 곱하고 마이너스 2B를 곱하고 C를 3번 곱하신 다음에 같은 항들이 있을 거예요. AB, CA, 여기 BC가 같은 항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만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항이 6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도 해보시고 한번 그냥 단순 전개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기본 1-6의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제 세제곱 공식이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특히 마이너스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세 덩어리니까 아까처럼 3번을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험상 어려워요. 그냥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놓으시고 한번 A 자리에 얘를 넣고 B 자리에 요거를 넣어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은 A 자리에 EX를 넣고 B 자리에만 요 3Y를 넣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까지 넣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A 자리에 EX 다 넣어주시고 여기 B 자리에 3Y를 다 넣어주세요. 부호는 공식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제곱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있는 지수 부분을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8, 여기 4, 여기 9, 여기 27 이런 식으로 지수를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 부분을 곱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 여기 아직 계산이 덜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해 주시면은 요러한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세제곱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오답이 나오지 않게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유제 1-6의 4번입니다.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봤을 때 요게 바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전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6번만 전개하면 되죠. 여기 2개, 여기 3개가 있으니까 6번만 전개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으로 외우시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먼저 숫자를 맞게 써놓고 요게 x가 여기 3번 곱하죠. 마이너스 2가 여기 3번 곱하죠. 그래서 항이 3개,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항끼리 계산해주면 여기 빨간색 지워지고 초록색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은 게 x세제곱 빼기 8이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공식을 외우느니 그냥 전개해도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단순 전개하려면은 요렇게 해서 총 16번을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귀찮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2개씩 짝지은 다음에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문제는 짝을 지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처럼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아니면 건너끼리 안쪽이랑 바깥쪽에 있는 거 이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이은 것들을 전개를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전개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두 부분이 한번 전개를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공통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똑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고 두 번째 것은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통 부분이 우선 없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해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부분, 회색 부분이 전개를 해줍니다. 전개를 하여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2번이랑 3번은 공통 부위가 없죠. 그래서 공통 부위가 나왔다면 잘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치환이라는 걸 하는데요. 같은 부분을 t로 놔주시면은 이렇게 t 빼기 2, t 빼기 6이 될 것이고요. 요거를 전개를 하여 주시면은 t제곱 8t 12가 되고 요거를 다시 t로 치환했던 거를 다시 넣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항상 치환 문제는 하거든요. 그래서 넣어 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t가 들어가고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제곱을 풀어주시고 요거는 마이너스 8을 분배해 주신 다음에 동류항이 있겠죠. 동류항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만 동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문제를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유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비슷하죠. 숫자만 바뀌었고요. 요 경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거 2개를 전개를 해 볼게요. 전개를 하여 주면은 여기도 공통 부분이 있네요. 공통 부분을 써주고 두 번째로는 보라색 이렇게 빨간색을 묶어줘서 전개를 하여 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부분 없죠. 그리고 주황색이랑 회색이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공통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번이랑 3번은 탈락하고 1번만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앞에 거 2개가 묶이는 진 않고요. 상수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 다른 거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마침 또 풀어보면은 t로 치환을 해주신 다음에 t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전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전개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치환했던 거를 대입해준다. 까먹지 마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 계산해주면은 여기 계산 끝났고 마이너스 11 분배 줄 때 여기도 주셔야 돼요.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동류항 마저 계산해 주시면은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x 플러스 y, x제곱 y제곱이고 x세제곱 y세제곱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기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요.
세제곱 플러스 공식이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똑같이 보기랑 풀어볼게요. x 플러스 y를 색깔칠하고 x세제곱 y세제곱이 모르는 거니까 네모를 칠해준 다음에 이 뒷부분이 xy로 묶일 수 있죠. 근데 왜 선생님 xy가 없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진짜 없네요. 좀 당황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xy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처음 배우는 공식이 필요해요. x제곱 2y y제곱 공식이 필요한데요, 그걸 써놓고 공식에 주어져 있죠. 요거를 8로 대체하고 2xy는 요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은 4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16 빼기 8이죠. 그래서 요 2를 나눠주면은 xy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 구했던 거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4가 들어가고 우리가 필요한 네모만 놓고 풀어보면요. 그래서 왼쪽은 64, 오른쪽은 48이 남았으니까 결국 네모는 16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기보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공식이죠. 이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보통 나오고 ab, bc, ca 더한 게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제 네모로 놓고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보기 좋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색깔에 맞게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네모의 제곱은 8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오른쪽을 계산해 주시면 0이죠. 0인데 네모의 제곱이래요. 뭔가를 제곱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모가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포턴트, 이거는 외워줍시다.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유도하는 걸 꼭 한번 해보시고요. 3차 공책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기도 하고 풀다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부호가 틀리니까 여러 번 쓰시면서 머릿속에 꼭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머리 식혔다가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